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국민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으로 2인자 리더십을 골랐습니다. 이 2인자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한 책이냐 하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 곡선에서 축소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2인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서 만들지 않는다면은 굉장한 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고 구석구석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꼭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책은 2인자 리더십의 위치는 그 영웅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사이에가 있습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그 하인, 시종이라는 뜻이죠. 받드는 리더십이죠. 주로 종교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 가운데가 있다면 도표로 제가 창작을 해본 건데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다른 백성, 중생, 국민을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앵글을 가지고 있고 그 평등의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나 부처나 보살로서 생각해보는 그런 리더십,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자, 영웅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가 위에가 있고 밑에 그 국민이나 백성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영웅 리더십과 1인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야가 좁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여기에 있다면은 바라보는 앵글과 관점을 굉장히 넓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원이 됩니다. 큰 원이 되면서 자기가 2인자가 되는데,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게, 이 중용을 지킨다라는 것이 왜 2인자가 되냐면은 우리가 화이부동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서로 화합을 한다라는 것. 그 화이부동이 가능하려면은 이 중앙에 있는 리더가 여기에 있는 국민도 자기보다 동등하거나 높은 사람으로 보고, 여기에 있는 국민도 그렇게 보고, 여기에 있는 국민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모든 앵글이 위아래를 떠난 그 수평적인 관점으로 그 다양성을 바라봐 줄 때, 그게 이제 2인자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인자 영웅시대 리더십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 공식 1은 FS라는 공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삽질을 해야 돼. 그래서 힘을 통해서 그 흙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흙이나 돌을 삽질을 하면서 쉬프트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1로 봤죠. 근데 이 W는 FS라는 공식, 그 S는 거기에 스피드가 또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빨리 하면 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W는 FS라는 것은 그 지금 이 시대 이후의 리더십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인자 리더십에서 이 시대 이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축소경제 시대의 리더십은 사람들이 모두 같이 다 가난해지고 일부만 부자가 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양극화의 시대의 리더십은 W는 FS가, W는 warm, 따뜻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따뜻한 리더가 나와야 되고, 그 리더는 feel이 충만해야 됩니다. 느낌. 그 국민들의 모든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을 자기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운드라는 것은 뭐죠? 그 소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 관세음 보살과 같은 그런 리더, 따뜻한 리더, 그리고 진정한 그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리더상, 그런 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리더상이죠. 그 목자, 그 기독교에서 목자, 양을 이끄는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따뜻하고 느낌이 있고 모든 소리를 들어보는 리더인데, 이 사운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죠. 건전하다, 건강하다. 그래서 따뜻한 리더는 그 느낌, 그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느끼고자 하는 것을, 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건전한 것과 건강한 것에 대한 또 지식이 됐든 지혜가 풍부한,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는 축소경제 시대의 따뜻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물리학 공식하고 도표로서 2인자 리더십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영웅 리더십은 이 삼각형을 보면은 자기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등대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웅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성웅 이순신 아닙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2인자 리더십의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순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조상이, 부모님이나 조상이 여순우라는 그 임금을 가지고서 큰형, 그 다음 이렇게 그 아들한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신, 순신, 여신, 순신, 우신 이렇게 그 형제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그 남아였기 때문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순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순임금도 역시 이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2인자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자체가 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2인자 리더십과 영웅 리더십 1인자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몰락하는 1인자 리더십이요. 영웅 리더십의 차이가 뭐냐면은 영웅 리더십이라는 것은 등대처럼 빛이 나고 봉화 위에 불처럼 밝은 불과 그 연기가 나긴 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대통령을 와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1인자 리더십이고 영웅 리더십이죠. 그런데 2인자 리더십은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원 안에 들어가서 뜨겁게 불을 태웁니다. 그거를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내연기관. 즉 엔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는 등대처럼 드러나는 봉화 위에 활활 타는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조용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내연기관과 같은 엔진 속에서 불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feel, 따뜻한 가슴을 가진 리더, 따뜻한 리더가 바로 2인자 리더십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에 필요한 리더가 바로 그런 리더입니다. 2인자 리더십.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유권자를 위한 책입니다. 리더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리더는요 이런 책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1인자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우선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더 사운드, 건전하고 건강한 것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책 속으로 좀 살짝 들어가 보자면, 그래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두뇌의 특성 중에요. 제가 예전에 그 뇌과학 칼럼에서 그 정의를 한 건데, 두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 굉장히 그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감마파가 막 늘어나면서. 두뇌는 가속성이 있고 또한 가소성이 있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게 빨리 변하질 않아요. 서서히 한 보름에 걸쳐서 시냅스의 연결망이 바뀌면서 두뇌는 가소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겁니다. 영웅 리더십, 1인자 리더십은 굉장히 빠른
뭔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가속성은 뛰어난데 그런 리더들이 뭐가 부족하냐? 가소성이 부족합니다. 가소성. 즉 자기가 정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집단, 그 국민들의 마음에 맞추는 능력, 그게 가소성인데 1인자 리더십은 그 가소성이 없고 2인자 리더십은 그 가소성이 풍부한 것. 사람이 바로 이제 2인자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완벽한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가 빈틈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빈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기의 모자람을 오히려 그것을 화이부동하는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IQ가 좀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심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다 사람은 결핍이 되어 있는데 그 결핍을 이용해서 하나의 원만한 화이부동을 만들어내는 그 리더십, 그게 바로 이제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측면에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가 유엔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세월호 사태하고 그 다음에 통진단 해상, 그 다음에 무슨 그 성소수자 인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고 거의 50% 정도를 60가지 중에서 거의 30가지 정도를 추려내가지고 나머지만 유엔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보고서는 이렇게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운드를 느끼려고 하지 않는 따뜻한 리더십이 없는 거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정말 따뜻함이 그립고 화이부동이 그립고 그 서민들을 아끼는 대통령이 참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63페이지에 군자유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계라는 것은 장자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닭을 기르는데 그 싸움닭 그 조련사가 그 싸움닭 주인한테 했던 얘기예요. 우리 닭이 이제 싸움에 나갈만 하냐? 그랬더니 닭이 굉장히 강한데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아직 내보내면 안 된다. 내보내면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또 이제 조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인이 물어봐. 이제 좀 싸움에 나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 닭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교만함은 버렸는데 겸손해졌는데 아직도 너무 조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피드 조급하다. 그래서 또 이제 한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 수련을 시켰는데 그 싸움닭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급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닭이 아무리 움직여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과 같다. 그래서 이 닭이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상대편 닭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목계지덕인데,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조급함을 버린 리더십. 목계지덕을 얘기한 게 이제 그게 바로 2인자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폴레옹이 왜 결국 실패했느냐, 그거를 평가한 사람들이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나폴레옹이.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나폴레옹이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요즘 말로 하자면은 굉장히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머리가 좋은 참모들의 말을 유독 더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는 등대가 됐잖아요. 영웅이 됐잖아요. 리더가 됐잖아요.
자기 위에 자기한테 참모가 뭐 해주는 말이 자기를 깔아뭉개는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그게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그래서 1인자 리더십은 몰락한다는 겁니다. 몰락한 1인자가 될 것인가, 승리한 2인자가 될 것인가. 이 책의 카피죠.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관우가 죽었을 때 그 보복 전투에 나서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유능한 참모 이름 아시죠? 제갈공명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유비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자네의 말을 군사죠, 군사. 그 군사의 말을 임금의 스승입니다. 군사의 말을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 안 들었는데 단 한 번 제갈공명의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패배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그 참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한번 빌려서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뭐 항우와 유방의 그 대비, 뭐 조조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 얘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유익한 책이고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이 책을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리더가 아닌 사람은 없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리더가 돼야 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제 제가 뇌과학자로서 심리학계에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철학계에서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의 그 사상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렇게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지 마치 정말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그 데이비드 흉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서의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와 비슷하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2인자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적인 정서하고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의 감정 이런 게 그 두뇌의 구조를 봐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성이 위에가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정서하고 정서나 어떤 그 감성이 놓여 있어요. 맨 밑에 편도체하고 뇌섬유이 다스리는 정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축좌해라든가 되뇌 변연계가 다스리는 어떤 그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성이 있는데 전전두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성인데 그 이성은 정서와 감성의 노예라는 것이죠. 이게 그 흉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생을 진정한 그 성공적으로 몰락하지 않고 이끌어가려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든지 비합리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언제든지 비이성적이 될 수도 있다. 나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악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1인에 있어서의 2인자 리더십일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정에서의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 아빠는 그 전체 가정의 그 가장은 전체 가정에서 있어서의 2인자 리더십. 그다음에 요즘에 그 교육을 주로 엄마들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 엄마가 2인자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의 2인자 리더십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과거 30년 동안 살아온 그 고정관념으로 30년 후에 60년 후에 살아갈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의 마인드가 60년 전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후에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은 지금 현재 직장인의 50%가 또 다시 실직이 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실업률이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80%가 30년 후에는. 바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엄마가 1인자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리드하는 게 실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미래학도 공부하고 뇌과학도 공부하고, 특히 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전체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식과 제자들을 관리하는 엄마이고 스승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1인에 있어서도 2인자 리더십이 중요하고, 가정에 있어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지역 단체에서도, 그다음 국가에서도 이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중용의 리더십이고, 정말로 성장경제 시대에는 영웅 리더십과 1인자 리더십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축소경제 시대의 영웅 리더십과 1인자 리더십은 몰락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인자 리더십은 자기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육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이 지구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2인자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마무리 과정에서 제가 스티븐 제이 굴드 박사가 쓴 인간에 대한 오해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와 인간을 봤을 때도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만물 중에서 1인자인데, 인간이 지금 만물 중에 1인자라고 생각해서 오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황사입니다. 황사.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이 2인자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1인자 리더십에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들이 나든가 황사의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인간과 지구의 관계, 개인과 자기 내면의 깊은 무의식과 정서와 자기 자신의 이성과의 관계, 가정에 있어서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승리를 하는,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도 우리가 화이부동으로 그 성공의 정의를 삼아야 되죠. 행복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상의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2인자 리더십입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자, 끊어주세요.